전설적인 스트라이커가 전술 분석 화면 앞에 서서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한 장면을 가리키며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강인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본 것은 골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페르난도 토레스입니다. 평생을 골망을 흔드는 데 바쳤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상 가장 날카로운 공간 감각으로 세계 축구의 정점에 섰던 킬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광판에 찍히는 표면적인 숫자만을 바라봅니다. 몇 골을 넣었는가? 어시스트는 몇 개인가? 평점 사이트의 점수가 8점인가? 9점인가? 하지만 토레스처럼 최고 수준의 잔혹한 승부를 뼈저리게 겪어본 사람의 눈에 그런 숫자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토레스가 이강인에게서 본 것은 보이지 않는 축구 그 자체였습니다. 슈팅 몇 번으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마법. 그것은 바로 이 선수가 공격수 주변의 공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섬뜩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강인은 단순한 적응 중인 신입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디에고 시메오네의 거대하고 잔혹한 전쟁 기계를 밑바닥부터 조용히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와의 라리가 세 번째 대결이 다가오면서 마아다온다 훈련장의 공기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호기심이 떠오릅니다. 지독하리만큼 보수적인 시메오네 감독이 왜 기존의 질서를 깨고 공간을 조율하는 열쇠를 이 아시아 출신 미드필더에게 쥐어준 것일까요? 비밀은 왼발킥 자체가 아니라 스페인의 모든 수비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는 공간 매트릭스에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훈련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라운드에서 이강인은 숱한 의구심 속에 주전조에서 빠졌습니다. 2라운드부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세비야전을 앞둔 비공개 전술 훈련에서는 모든 세션에서 고정적으로 주전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페인 축구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드리드 유력 매체의 기자들은 확실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신입 선수를 시험해보는 단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시메오네는 상업적 가치나 일시적인 기분으로 선수를 기용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특정 선수를 반복적인 훈련 세션의 핵심 그룹에 지속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새로운 전술의 축이 공식적으로 가동되었음을 뜻합니다. 숨겨진 데이터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슈팅 횟수가 아닙니다. 이강인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열리는 공간의 면적입니다. 상대인 세비야는 라요 바예카노와 아틀레틱 빌바오를 연달아 제압하며 2연승의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승점표 꼭대기에서 자신감의 차라인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올린 바로 그 수비 라인이 이강인의 매트릭스에 집어삼켜질 가장 완벽한 덫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토레스가 왜 이강인의 움직임에 열광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만들어내는 4가지 핵심 메커니즘을 파헤쳐야 합니다. 첫 번째, 1초의 망설임과 수비의 인지마비입니다. 페르난도 토레스는 9번 공격수의 고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빠르고 강한 공격수라도 상대 센터백 2명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면 혼자 힘으로 수비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공격수는 공간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라리가에서 공간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상대를 끌어내고 구조를 흔들어야만 비로소 탄생합니다. 이강인은 공을 받기 위해 평범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상대 수비를 강제로 끌어당깁니다. 이강인이 움직이는 순간 상대 센터백은 시선을 빼앗깁니다. 상대 미드필더진은 커버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시선 분산, 그 1초의 고민이 최전방 공격수를 질식할 것 같은 압박에서 해방시킵니다. 토레스는 이를 잔혹한 구원이라 부릅니다. 상대 수비가 누구를 막아야 할지 1초를 고민하는 순간 이미 그들의 수비벽에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두 번째, 악마의 삼각형과 공간 과부하입니다. 현재 이강인의 주변을 움직이는 세 선수를 보면 알렉스 바에나, 마르코스 요렌테,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측면 자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칼날입니다. 특히 알렉스 바에나의 존재감이 독보적입니다. 바에나는 클래식 10번처럼 제자리에 서서 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빠졌다가 순식간에 중앙으로 파고들고 다시 반대편 빈 공간을 향해 찍고 들어갑니다. 세비야 수비진이 마주할 악몽을 그려보십시오. 이강인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소유합니다. 그 즉시 요렌테가 바깥쪽 측면을 향해 폭발적으로 질주합니다. 상대 레프트백은 크로스를 막기 위해 따라붙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바에나가 이 선에서 중앙 하프 스페이스로 날카롭게 침투합니다.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는 등을 돌려 바에나를 쫓아가야 합니다. 최전방에서는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수비수를 등지며 센터백의 시선을 묶어둡니다. 단 0.1초 만에 네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 루트가 폭발합니다. 상대 수비 조직은 순식간에 조각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이강인은 왼발 킥 각도를 침착하게 계산합니다. 스피드로 수비를 제칠 필요도 없습니다. 동료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지휘하며 상대 수비를 갈 곳 잃은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 아데몰라 루크먼의 파괴력 봉인 해제입니다. 현재 디에고 시메오네의 가장 큰 고민은 훌리안 알바레스의 컨디션 조절과 알렉산더 쇠를로트의 부상 공백입니다. 아데몰라 루크먼이 예상보다 전진 배치되어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루크먼은 정통 타깃형 스트라이커가 아닌데 어떻게 시메오네의 실리적인 축구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토레스의 시선은 정반대였습니다. 루크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한 형태의 공간이었습니다. 루크먼의 진정한 무기는 상대 수비 뒷공간을 향한 번개 같은 침투입니다. 상대가 촘촘하게 내려앉아 텐백을 치면 루크먼의 질주는 봉쇄당합니다. 하지만 세비야처럼 라인을 높게 끌어올린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 경기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공을 잡는 순간 루크먼은 돌아보지도 않고 앞을 향해 최고 속도로 내달렸습니다. 중계화면 밖으로 사라질 정도의 질주였습니다. 이강인은 공을 2번 끄는 일 없이 단 한 번의 감각적인 왼발 궤적으로 수비 라인을 가르며 루크먼의 발 앞에 완벽한 기회를 배달했습니다. 우연한 패스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약속된 전술적 텔레파시였습니다. 공간의 굶주린 괴수와 공간을 창조하는 마에스트로가 마침내 만난 것입니다. 네 번째, 마르코스 요렌테와의 무자비한 스위칭입니다. 이강인과 요렌테의 호흡은 라리가 오른쪽 라인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안으로 좁혀 들어가면 다른 한 명은 바깥을 채워야 하고 한 명이 물러서면 다른 한 명이 침투해야 합니다. 이강인이 중앙으로 꺾고 들어오는 순간 요렌테는 기다렸다는 듯 터치라인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 끊임없는 공간 교환은 상대 풀백에게 극심한 인지과부하를 안겨줍니다. 이강인을 막으러 중앙으로 좁히면 요렌테에게 측면이 뚫립니다. 요렌테를 의식해버리면 이강인의 발끝에서 가마차기 슈팅이나 킬러 패스가 터져나옵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저건 누가 막아야 하지라고 묻는 순간 아틀레티코의 덫은 완전히 닫힙니다. 이강인에게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상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지는 0에 수렴합니다. 하지만 페르난도 토레스를 진정으로 전율하게 만든 일반 축구 팬들의 99%가 무심코 지나치는 숨겨진 디테일은 공이 없는 순간의 정적 속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수는 공이 발에 붙어 있을 때만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다른 차원의 영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공을 잡지 않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강인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서서 전방을 응시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대 왼쪽 중앙 미드필더는 패스기를 차단하기 위해 최소 2m 이상 위치를 이동해야 합니다.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2m는 거대한 균열입니다. 바에나가 중앙에서 자유롭게 공을 받기에 충분한 거리이며 시메오네가 수비수를 등지고 버텨내기에 충분한 공간이며 루크먼이 파괴적인 스프린트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틈새입니다. 이강인의 진정한 클래스는 화려한 발재간에 있지 않습니다. 공간을 읽고 조작하는 지능에 있습니다. 그는 공이 자신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상대 수비의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그들이 무게중심을 잃는 가장 잔혹한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것, 그것이 천재들의 축구입니다. 스페인 현지와 글로벌 축구 커뮤니티의 반응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X를 비롯한 현지 소셜미디어에서 아틀레티코 팬들은 이강인과 요렌테가 이끄는 오른쪽을 죽음의 고속도로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립 팬들조차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토록 정교하고 공간 파괴력이 넘치는 축구를 구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감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승세를 타던 세비야 팬들 사이에서도 깊은 우려가 흘러나옵니다. 커뮤니티에서 수천 개의 공감을 얻은 한 댓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아틀레티코를 상대하는 것이 육체적인 혈투였다면 이강인이 있는 아틀레티코를 상대하는 것은 답이 없는 공간 기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그가 어디로 패스할지 뻔히 알면서도 공간으로 쇄도하는 선수들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이번 세비야전은 단순한 정규리그 한 경기가 아닙니다. 한 선수의 위상이 완전히 재정이 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이강인은 가능성 있는 유망주의 껍질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세계에서 가장 거친 전술과 시메오네의 팀에서 공격의 구조를 설계하는 마스터마인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시 페르난도 토레스의 시선으로 돌아가 봅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리면 화려한 골 장면에만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강인이 공을 잡고 고개를 들어 피치를 넓게 바라보는 그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십시오. 그의 시선 끝에서 상대 수비수가 균형을 잃고 한 발짝 끌려 나오는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그 작은 한 걸음의 틈새로 공간이 열리고 그 잔혹한 공간 속에서 득점은 필연처럼 완성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승리를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 수준 축구의 차가운 미학입니다. 이강인이 펼쳐내는 치밀한 전술 매트릭스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가장 깊이 있는 축구 분석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세비야는 이강인의 공간 매트릭스를 봉쇄할 해법을 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메온의 거대한 덫에 걸려 무너지는 또 다른 희생양이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